자,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술 연산자,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 두 번째, 비교 연산자가 있고요. 세 번째, 논리 연산자. 세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산술 연산자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거의 대부분 숫자로 처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산술 연산자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산술연산자와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가 나왔을 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산술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산술, 논리, 산술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산술 연산자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연산자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는 의미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나누기 연산자 있죠? 이 나누기 연산자, 이거는 슬러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슬러시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키보드에 슬러시와 또는 역슬러시가 있습니다. 역슬러시. 역슬러시는 키보드 엔터 키 위에 보게 되면 키보드 자판이 있는데요. 자판에 W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 W 자판을 입력하게 되면 역슬러시가 됩니다. 슬러시는 이거고요. 역슬러시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가 되겠죠. W 역슬러시 기호 위에는 이 파이프 기호 이렇게 가운데가 좀 비어 있는 일자 아래쪽 가로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파이프 기호가 되는데 파이프 기호와 역슬러시가 같이 있는 겁니다. Shift 키 눌러주고 위에 눌러주면 이 파이프 기호가 입력이 되고요. 그냥 입력하게 되면 이 전에 $1 원 기호를 입력할 때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 역슬러시 기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역슬러시를 입력해라 라고 했을 때 키보드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보드에 엔터키 위쪽에 있는 이 W 되어 있는 이 기호가 역슬러시라는 거 알고 코딩하는 사람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나누기 연산자 있죠? 이 나누기 연산자는 우리가 뭐 수학에서는 뭐 A, B분의 A다. A 나누기 B를 하는 거죠. 이건데 우리는 기호가 이 분수 기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슬러시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연산자가 이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가 코딩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는데요. 어떤 패턴을 찾을 때 또는 짝수, 홀수 판정할 때 약수와 배수 이런 부분이 연산을 할 때 기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나머지 연산자 아주 중요한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호가 이렇게 산술 연산자라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요, 어떤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 플러스 플러스는 1 감소시키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나머지 나누기 연산자는요, 예를 들어서 A가 10이고요 B가 3입니다. 그랬을 때 A 나누기 B를 했을 때 이거를 출력해봐라 라고 명령을 프린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A 나누기 1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여기 3이고요 9 1이니까 3은 9 그래서 여기 9 계속해서 333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연산자의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코딩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플레이봇에 A는 10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A에는 12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B에는 3 저장을 시켜주고요. C에는 A 나누기 B라고 입력을 하고 C 값을 한번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게 되면 3.3333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기호가 소수 자릿수가 몇 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프로그램 코딩의 정밀도가 컴퓨터의 정밀도도 정해지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몫이 여기 A 나누기 B의 값
몫이 표현이 되는 게 여기 나누기 연산자였고요. 나머지 연산자를 한번 여기서 실행하는 경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라는 값은 a 나누기 b 해서 그 나머지 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요. A에는 10이 들어가 있죠. B에는 지금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1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몫은 3이 되는 거고 9, 나머지가 1이 되죠. 이 나머지 소수자리까지 계속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종료가 되고요. 이 나머지 값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D에는 뭐가 들어가겠죠? 1이 들어가고요. 출력을 해보면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요. 먼저 출력되는 것은 몫이 출력이 되고요. 여기 연산한 결과는 나머지 값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B를 2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2를 바꿔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로 바꿨을 때 A 나누기 B를 했던 결과가 뭐가 나왔죠? 0이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짝수 홀수 판정을 할 때 이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나누기 B 했던 앞에 값 나누기 B 어떤 2로 나누게 되면 나누는 값이 만약에 0이 되면 짝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A 값을 홀수로 변경을 시켜 볼게요. 홀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홀수일 때는 나머지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짝수 홀수 판정을 할 때 이 나머지 2로 해서 2로 나눠서 그 값이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 이런 판정을 통해서 또는 7의 배수인지 물어보는 건 7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값이 0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7의 배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면 7의 배수가 아니겠죠. 이런 부분 판정을 할 때 이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실습에서도 이 나머지 연산자를 한번 살펴봤었죠. 나머지 연산자는 뭐 한다? A 나누기 B 했던 그 결과 나머지 값을 계산을 해주고 여기에 C는 A 나누기 B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C에는 만약에 A가 10이고 B가 3이다 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C에는 1이 저장이 되겠죠. 자, 밑에 연산, 증가 연산자 플러스를 한번 보게 되면 플러스는 어떤 변수 뒤에나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연산자 같은 경우는 항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연산자에 여기 A라는 왼쪽과 B, 여기 왼쪽과 B의 산술 연산을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 연산자는 어떤 항 앞에 플러스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건 뒤에 온다라고 해서 후행 연산자, 앞에 오게 되면 플러스가 오게 되면 앞에 온다 해서 선행 연산자. 그래서 앞쪽이나 뒤쪽에 한 번을 쓸 수가 있고요. 항은 하나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항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항 연산자다. 여기 A 또는 플러스 A라는 기호는 조금 여기는 뒤에 오니까 후행 연산자, 앞에 오니까 선행 연산자인데요.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이 선행 연산자는요, 먼저 A 값을 증가를 시켜주고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후행 연산자는 A를 먼저 계산을 하고 A 값을 먼저 증가시키지 않고 계산한 다음에 계산이 끝나고 난 후에 A 값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약간의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표현이 뭐가 되냐면 A는 A 플러스 1이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 더하기 1, 현재 A 값이 어떤 값이 들어있으면 그 값에 1을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현재 A 값이 10이다 라고 하면 연산을 하게 되면 11이 되겠죠. 10이라는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주니까 A 값에다 집어넣어주니까 변화가 되는 건 A 값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A 값이 변화가 되니까 결국은 A가 전에는 10이었는데 1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A 값이.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면 현재 A 값에서 1 증가된 값으로 변화가 된다 라는 표현이고요. A 마이너스다 라는 하는 표현도 어떻게 동일한 표현은 뭐가 있죠? A는 A-1 표현과 동일하겠죠.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복잡한 코딩을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하는 사람은 A++, 마이너스 증가 감소 연산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게 되면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A 증가가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증가가 되면 A가 1 증가시켜라. 증가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3이 4로 변경이 되고 하나 더 증가하게 되면 5로 변경이 되죠. 이 그림에서 이 변수가 이렇게 따로 그림이 나와 있어서 다른 변수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자, A라는 변수가 있고 어떤 공간을 저장 공간을 A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저장 공간이 A가 되는 거죠. 현재 처음에 A가 3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3. 그리고 이 연산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3이라는 값에 현재 가지고 있는 A 값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4라는 걸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또 1을 증가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4 값에 5 증가된다. 그래서 현재 A 값이 1 증가되는 값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서도 이 감소 연산자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A가 코딩으로 보게 되면 A는 5를 집어넣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를 만나게 되면 A 값이 처음에 이 연산자를 만났을 때는 5가 들어가겠죠. 이 명령어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을 감소하는 감소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 A 현재 있는 값에서 1 감소된 게 4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변화가 4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감소를 시켰다 라고 하게 되면 즉 코딩에 A-라는 이런 명령어가 처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A 값이 이 명령어가 처리될 때 바로 A가 하나 감소가 돼서 3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카톡을 종료하지 무음으로 처리하지 않았네요. 선생님 카톡 소리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 그래서 어떤 변수나 숫자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 수학에서 비교를 할 때 이퀄을 사용하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여기 코딩에서는 이퀄이 다른, 이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떤 연산자라고 그랬죠? 코딩에서는 대입 연산자로 사용이 됩니다. 대입 연산자. 그렇기 때문에 이퀄이라는 대입 연산자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퀄이 두 개 있는 이 부분이 같다. 즉 여기 연산자도 역시 A와 이쪽 항과 왼쪽 항과 오른쪽 항 이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비교해서 왼쪽 값과 오른쪽이 같느냐 물어보는 비교 연산자가 이퀄 두 개고요. 느낌표는 이 부분은 느낌표는 거의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뭐뭐와 같지 않다, 느낌표는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고요. 비교 연산자고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여러분들 이 기호는 알겠죠? 근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 기호가 오는 거 뭐냐면 키보드하고 같이 관련이 돼 있어요. 자, 키보드를 보게 되면 키보드에 이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기호를 이렇게 사용하죠. 이 기호에서 키보드에 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크거나 같다 이퀄을 뒤에다 이렇게 넣어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코딩을 한다라는 거죠. 크거나 작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했을 때 이 연산자는 뭔가를 연산을 하고 나오는 출력값이 있겠죠. 그러면 출력값이 조건이 만족을 한다 라고 할 때는 true 값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false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true, 같지 않다라고 하면 false 값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10이 5보다 크니?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연산 결과는 뭐가 나오겠죠? true 라고 하는 연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에 5, 10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5가 10보다 크다. 만족하지 않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연산 결과 값은 false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같다 등호가 나왔을 때 5가 5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같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값은 true가 나오는 거죠. 항상 어떤 조건 비교를 할 때는 경계선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경계선은 5를 기준으로 크거나 작냐 비교를 할 때 5가 해당이 되느냐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기호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비교 연산자에서 나오는 결과는 연산한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는 앞에서 연산 결과는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이 비교 연산이 들어가겠죠. 비교 연산자에 여러 가지 연산자가 앞에 위에서 봤던 연산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연산자의 연산 결과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참 아니면 거짓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숫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참은 1로, 거짓은 0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체크를 하게 되면 숫자에서는 0만 거짓 처리가 되고요. 0 이외의 숫자, 0에서부터 모든 다른 숫자는 참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0이 어떤 조건에서 만약에 어떤 조건에 10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항상 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건에 0이 되게 되면 거짓이 된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과 거짓의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비교 연산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논리 연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세 가지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약간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부정, 영어로는 and, or, not 이라고 합니다. and or not 연산자로 선생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nd 연산자는 &%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거고요. or는 파이프 기호. 아까 선생님이 키보드에 있을 때 엔터키 위에 W 역슬러시를 입력할 때 이 기호 위쪽에 보면 이 파이프 기호가 있습니다. 가운데 사이가 약간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 코딩에서는 출력하다 보니까 여기 사이가 안 떨어져 있네요. 이 파이프 기호 두 개를 쓰는 게 바로 or 연산자, 그 다음에 느낌표 하나는 not 연산자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and와 or는요, 항이 왼쪽에 있는 항, 왼쪽 항, 오른쪽 항 두 개를 처리를 하는 거고요. not 연산자는 여기에 not A다 이렇게 항을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는, 여기는 단항 연산자, 여기는 항이 두 개 있는 이항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수학 표현에서 예를 들어서요, 자, A가 5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 10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쓸 때, 조건문을 쓸 때, 이런 조건일 때는 뭘 해라 라고 할 때 이런 조건을 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느냐면요, 이 비교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예요. 이거를 연산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처리하게 됩니다. 왜? 진행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값이 여기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코딩에서 이 기호가 없다라고 했죠. 이 기호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A가 작거나 잘못됐죠. 여기를 5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 5 크거나 같다, A가 5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 1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 예를 들어서 A가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A가 5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값은 뭐가 나온다라고 했죠? 뭐가 나오냐면 조건에 만족하니까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true는 숫자로 1을 의미합니다. 1. 그리고 1과 여기 이미 처리된 결과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작리, 10보다 작리 라고 했을 때 여기 연산은 1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가 나오는 결과는 비교 연산자니까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하게 여기 A를 10으로 입력을 했을 때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true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엉뚱한 처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그리고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그 코딩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A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A가 5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AND 연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정확하게 코딩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AND 연산자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이 AND 연산자는요, 왼쪽과 오른쪽이 나오는데, 왼쪽에 나오는 값과 오른쪽 나오는 값이 값 중에 왼쪽이 참이고 오른쪽이 참,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이 참이고 오른쪽이 거짓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면 무조건 처리 결과가 F가 나옵니다. 펄스, 여기 true, false를 얘기하는 겁니다. true, false. 자, 왼쪽이 false고 오른쪽이 true다 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처리 결과는 하나라도 거짓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거짓이 나오겠죠. 그리고 왼쪽이 false, 거짓이고 오른쪽이 false, 거짓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는 F가 되는 거죠. 결국 이 AND 연산자는 왼쪽이 참이고 참일 때만 참이 나온다 라고 하는 연산자가 바로 AND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OR 연산자가 있죠. 이 OR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OR 연산자는요, 왼쪽과 오른쪽이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왼쪽이 하나가 true가 나오든 오른쪽이 하나가 true가 나오든 적어도 하나만 나오면 결국은 true가 나오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경우를 한번 볼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나오는데 둘 다 참인 경우 나오는 결과는 뭐가 돼? OR 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하나만 참이면 무조건 참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true이고 여기에 false일 경우, 왼쪽이 참이고 오른쪽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라도 참이니까 무조건 참이 나오겠죠. 왼쪽이 거짓이고 오른쪽이 참일 경우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역시 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왼쪽이 false, 오른쪽이 false, false와 false를 OR 연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는 false, 거짓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연산자가 OR 연산자입니다. 자, 부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여기 A라고 썼다. 그러면 A 값이 참이면 거짓으로 바꿔주고요. A 값이 만약에 false면 true 값이 나오는 거예요. 처리 결과가, 연산 결과가. 그래서 A에 들어있는 값이 true일 때는 false로, false에 있는 값이 A가 false일 때는 이 연산 결과는 true가 나오는 연산자가 not 연산자, 부정 연산자. 그래서 여기 논리 연산자에서 and, or, not 이 부분이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으니까요. 이 의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